네. 하나, 둘, 셋 시작할게요. 네. 저번 시간에도 간단하게 이론적으로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트워크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뭐 요즘 신문기사나 이런 데에서 이런 뭐 이상한 점들이나 선으로 돼 있는 것들, 마당발이니 아니면 뭐 이런 기사들도 많죠. 네. 이런 기사들이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인문학 쪽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중세 시인들의 당시대 시인들의 네트워크 관계라든지 이런 연구가 있고, 예를 들어서 과거 합격자의 특정한 지역 구분, 지역 네트워크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런 네트워크의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요. 이거 저번 시간에서 했는데 노드가 있고 그 노드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이 점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물이 될 수도 있고 단어가 될 수도 있고 기관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어떤 특정한 객체면 되는 거예요. 객체. 그 다음에 링크는 말 그대로 그 점과 점 사이에 어떤 특정한 연결, 이 연결이 뭔지를 몰라요. 뭐 친구 사이일 수도 있고 사제관계일 수도 있고 그냥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출생지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연결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동사가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단어와 단어 사이 연결, 단어와 단어가 같은 문장에서 출현한 연결, 이런 것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연결은 여러분들이 세팅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명확하게 하면 그 다음에 뭐 분석 기법들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걸 하기 전에 그냥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저는 엑셀을 키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모든 네트워크 분석의 핵심 중에 하나는 소스 앤 타켓입니다. 자, 소스는 주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타켓은 목적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네트워크 분석에서 링크는 따로 명기가 되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는 사람들이 많진 않으니까 2명씩만 해볼게요. 내가 여기서 친한 사람 2명씩만 해주세요. 저 빼고. 여러 선생님들끼리. 일단 자기 이름 부르고,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2명씩. 2명. 네, 한번 해보세요. 자, 먼저. 하침. 네네, 여기 있는 사람. 네? 네? 린. 뭐지? 어떻게 써야지? 유나. 아, 네. 한 명 더. 한 명만 더. 저 빼고. 네. 이거 여기 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나올 건지 전 예상이 되는데, 은하 씨. 네. 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네. 박정호 선생님. 저는 여창기 선생님하고 네. 이병 둘 분의 아무거나 먼저. 저는 박정환 선생님하고 네. 사실 세 분 다 똑같아서 뭐 그만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차피. 의미가 있네. 저는 박정선. 여기 이 네트워크는 너무 뻔해가지고 지금. 어쨌든 지금 한 데이터는 별거 아니죠. 진짜 별거 아니죠. 요 데이터만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일단 한번 구경을 하세요. 자, 얘를 저장을 합니다. 그럼 바탕화면에 저장하죠. 대신에 엑셀로 저장해도 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의 발전을 위해서 CSV 형식이죠. 전에 배웠죠. CSV가 뭔지. 자, 이 테스트로 저장한 CSV를 실제로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쉼표로 분리하는 거예요. 그냥 별거 없습니다. CSV라고 해서. 그래서 이 데이터를 네트워크 분석기에서 데이터 러브리티에서 잠시만요. 프로젝트 뉴 프로젝트 임포트 스프레드시트가 추가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추가해 줍니다. 방금 전에 데이터 테스트 CSV라고 있죠. 네. 그럼 깨져 나오죠. 여기 보면 캐릭터 셋이라고 있죠. UTF-8. 근데 전에 말씀드렸죠. 엑셀에서 만들면 UTF-8이 아니고 각 나라 언어로 되어 있다고. 중국어 버전은 중국어. 그 다음에 한국어 버전은 한국어. 그러면은 한국어면 EUCKR이겠죠. 그 다음에 중국어면 GBK. 어디서 익숙하게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GBK, GB2312. 이게 중국 거고요. EUCKR이 한국 거. 그러면 안 깨져 나오죠, 지금. 보이시다시피. 네. 넥스트, 뭐 모르겠으면 그냥 넥스트, 피니쉬. 그 다음에 그래프 타입이 다이렉트와 언다이렉트가 있는데요. 믹스드가 있는데, 믹스드는 거의 안 쓴다고 보면 되고, 다이렉트와 언다이렉트의 차이는 뭐냐면, 다이렉트는 방향성이 있고, 언다이렉트는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한 거는 방향성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한 건. 방향성. 네. 방향성이 있죠. 선생님이 박정원 선생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박정원 선생님은 안 했잖아. 그쵸? 그건 방향성이 없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향성이 있는 건 뭘까요? 나하고 혈연이다. 아빠, 엄마. 혈연이죠. 쉐위엔. 혈연이라고 했을 때, 아빠, 엄마는 내가 아빠, 엄마하고 혈연이라고 해서 아빠, 엄마가 나하고 혈연이 아닐 수는 없잖아요. 똑같은 혈연이죠. 쌍방향이죠. 이렇게. 근데, 난 저 사람 알아.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안다는 보장은 없죠. 저 문재인 대통령 알아요. 저 박근혜 대통령도 알아요. 아니야, 그 사람이 날 모르잖아. 이런 거는 방향성이 있는 거죠. 지금 방금 한 건. 그렇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가야 되는 거고, 방향성이 없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같은 문장 내에서 동시에 출현하는 단어. 그럼 방향성이 없는 거죠. 같이 동시에 출현하면 무조건 같이 있는 거니까. 이런 식의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한 거는 다이렉트. 그래서 해놓으면 자동으로 방금 전에는 이렇게 길었죠. 근데 5명이 따로 분리돼서 나오죠. 그리고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했던 거는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사침 운하, 사침 박정원, 운하, 사침, 운하, 박정원 이런 식으로 요거 한 줄 한 줄 한 줄이 그대로 엣지라는 게 되는 거예요. 엣지. 그러니까 용어를 굳이 기억할 필요 없고 이게 링크 자체죠. 이거는 관계 자체.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보면 노드라고 있는데 노드는 점 자체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점 하나하나죠. 기본적으로 노드를 따로 입력 안 해줘도 얘가 알아서 연산을 해줘요. 알아서 연산해서 지금 5개로 줄여놨죠. 네? 그러면 얘를 네트워크 그래프에서 보면 뭔가 나오는데 뭔지 잘 모르겠죠? 이거 좀 이따가 따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사람 라벨이 나와야 되는데 아이디에서 라벨이라는 걸로 복사시키고 그럼 뭔가 깨져 나오죠? 그럼 폰트 문제여가지고 바탕체로 바꾸면은 뭔가 나오죠? 이렇게. 근데 박정호는 분명히 가장 가운데 있고 제일 중심 인물일 텐데 똑같이 나오죠? 예쁘지도 않고. 그러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색을 봐가지고 크기를 봐가지고 디글이라는 걸로 크기로 하면 박정원이 더 커져 있죠. 네? 색깔도 좀 다르게 하고 싶어. 모듈레이티드라는 모듈레이트가 나오질 않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좀 그래 나온다. 하고 그 다음에 얘는 200 주면 대충 이 교실의 네트워크 관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네트워크는 너무 단순해가지고 솔직히 좀 그래요. 여기 네트워크는 뻔하죠. 박정원 선생님이 중심이 되고 나머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게 네트워크 분석을 지금 아주 빠르게 한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여기 있을 때 여기는 참고하기엔 좀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모양으로 이렇게 보여주죠. 네. 그리고 가까이 있는 것끼리는 관계가 깊은 거고 멀리 있는 것끼리는 먼 거고. 자, 보시면은 지금 색깔도 서로 따로따로 돼 있죠. 이게 뭐 하냐면 그룹핑을 해준 거예요. 아까 처음에는 같은 색깔이었는데 제가 억지로 더 두 분류로 나눠준 거예요. 굳이 나누면은 요게 한 그룹이고 이렇게 한 그룹이라는 거죠. 이게 이해되시죠? 이게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방금 전에 제가 조작했을 때 거의 클릭 몇 번 했어요. 그쵸? 클릭하면 알아서 분석이 나와요. 이런 분석 프로세스는 대단히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분석 프로세스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분석을 뭘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이 집단 혹은 이 클래스의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싶다라는 발상 자체를 하고,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걸로 할게요. 예를 들어서 국회 입법이요. 리파. 리파 정시할 때 공통 리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입법을 하지 않고 보통 한 5명에서 10명의 국회의원이 같이 해요. 그러면은 이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을 점으로 보고 같이 입법했으면은 연결을 시키면 이건 언다이렉트죠? 일단 방향성으로는 같이 했으니까 같이 해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네트워크 분석을 해보면 예전에는 대선 전에는 서로 이렇게 중간 지점이 있죠. 딱 봐도. 여기는 점점 멀어지죠. 중간이.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서로 소통이 안 된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거는 결과로서 나온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래 데이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국회의원 한 명, 다른 국회의원 한 명. 그리고 얘가 공동으로 입법한 거를 링크. 딱 이걸 뿐이에요. 데이터 만드는 건. 데이터 자체는 별거가 없어요. 실제로. 아까 전에 있었던 소스 타켓만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쵸? 이해되시죠? 소스 타켓만 왕창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국정원, 새누리당 이렇게 커넥션인데 이게 다 사람이에요. 점이. A하고 B하고 다른 사람은 링크는 뭐냐면 통화, 전화를 했냐 안 했냐 로 해가지고 네트워크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커넥션이 이렇게 쭈르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에. 그랬을 때 여기에 소스하고 타켓은 사람. 그쵸? 그리고 이 소스 타켓이 입력 기준은 통화, 전화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가 하는 연구인데 소설에서 대사가 있죠. 말하는 거. 말하는 게 누가 얘기했다, 누구한테죠, 기본적으로. 그쵸? 그러면은 이것도 네트워크죠. 사람과 캐릭터가 있고, 캐릭터가 캐릭터한테 얘기했다. 소스가 소스한테 얘기했다. 되죠? 이걸 다 입력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소설에 나오는 대화 네트워크를 볼 수 있죠. 대화 네트워크를 볼 수 있고, 이것도 제가 한 연구긴 한데, 예를 들어서 같은 문장 내에서 공기어라는 개념이 있어요. 같은 문장 내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수주군과 가슴, 수주군과 두근, 수주군과 그가 같이 나온다고 쳐요. 그러면은 얘도 수주분이라는 하나의 점이에요. 이걸 점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단어를. 딴츠 자체를 단어로 취급한 거예요. 그러면은 수주분, 가슴, 얘가 서로 같은 문장에 출연하면 한 번.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것들을 왕창 모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왕창 모으면은 수치, 북그, 창피와 같이 쓰인 다른 단어들이 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어떤 맥락에서 쓰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에 설명했지만 수치스러움은 거짓말이라든지 대인군자, 법정, 교회, 국가, 도리, 도덕 이런 것들, 윤리 규범적인 것들하고 가까이 나오는 거죠. 네트워크로서. 이거는
여기서 점은 사람이 아니었죠. 단어였죠. 이 연결은 같이 추려하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이런 거를 밝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네트워크 분석은 사실 데이터 자체는 엄청나게 단순해요. 소스하고 타켓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쵸? 소스하고 타켓밖에 없고 나머지 부분은 소스 타켓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고 뭐죠?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내가 뭐가 궁금하다. 이런 네트워크에서 뭐가 궁금하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한 가지만 더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웨이트 값이라는 게 있어요. 웨이트 값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침하고 운하가 10점 만점에 제일 친해. 사침하고 박시영, 선생님하고 별로 안 친해. 운하 사침, 사침은 운하한테 가깝다고 했지만 나는 별로 그렇게 친하지 않아. 난 친해.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옆에 있는 웨이트 값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전화통화 있었죠. 전화통화를 한 번 한 거하고 두 번 한 거하고는 다르죠. 그러면은 두 번 한 거는 두 번 한 건 더 중요한 관계겠죠. 세 번 한 건 더 중요할 거고 100번 한 건 더 중요할 거고 이렇게 수치가 있을 때 그 숫자를 어떻게 입력해 주냐 라는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웨이트를 써도 돼요. 써도 된다는 게 뭐냐면은 굳이 이걸 안 써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입력할 때 요즘 프로그램들 좋아서 이렇게 입력을 해요. 그러면 이건 자동으로 3번으로 카운트가 돼요. 이게 만약에 통화라면 방금 전에 얼마 친하냐의 정도였잖아요. 친미도잖아요. 방금 거는. 근데 통화 횟수면은 이거 일일이 카운트하기 귀찮죠. 카운트할 필요 없어요. 그냥 사친과 운하, 사친, 운하, 사친, 운하 이런 식으로 전화를 했다 라고 이렇게 쭉 나열해주면 얘가 알아서 카운트해줘요. 3번으로. 컴퓨터 요즘 똑똑해요. 프로그래밍 되게 쉽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손쉽게 갈 수 있고요. 잠시만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데이터 하나를 나눠줄게요. 테스트 용도로. 뭐지? 아씨. 네, 죄송해요. 여긴 것 같은데? 맞네. 자, 원래 제가 원래 선생님들 걸로 직접 하려고 했는데 여기 숫자가 너무 적어요. 최소한의 숫자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이지만 이게 뭔지는 아시겠죠? 소스, 타켓, 웨이트가 있고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10점,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2점. 이거 무슨 관계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유시켜야 샘플.csv 제가 카톡으로 방금 파일을 보내드릴게요. 네, 다 다운받아가지고 알아서 저장해 놓아주세요. 자, 다운받아주세요. 방금 거를 실제로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겠습니다. 방금 데이터로. 네. 자, 여기로 들어오셨죠? 일단 get파이. 다운 받으셨죠? get파이. 네. 아마 처음 과정에서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파일에서 new project. 파일 new project. 네. 보이시나요?
이거 클릭하면은 파일 뉴 프로젝트 클릭하면 여기 워크스페이스라고 나올 겁니다. 나오시나요? 파일 뉴 프로젝트 하면 워크스페이스가 하나 생길 거예요. 탭으로. 생기시나요? 안 생긴 분? 없죠? 그러면은 이번엔 데이터 관리하는 데이터 라보라토리라고 있죠? 네, 데이터 서랍장 이쪽으로 가보세요. 그러면은 뭔가 아래쪽에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돼 있고 뭔가 비어있는 게 있죠? 여기에다가 에디트 노드 해가지고 하나하나 입력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요즘? 한꺼번에 가져오겠죠? 어딘가에서. 그래서 import spreadsheet라고 있죠? 여기. import spreadsheet. 있으시죠? 그거 클릭해 보세요. 네. 보시면 각자 자기 거 제가 보내드린 sample.csv 있죠? 그 경로는 다 다를 테니까 그거를 불러오시면 이렇게 뜰 겁니다. 기본적으로. 네. 데이터 테이블이 아까 저 하던 작업 따라 하다가 껐는데 데이터 테이블이 안 생겨가지고. 아니. 데이터 라보레토리. 여기. 누르세요. 데이터 테이블 있잖아요. 네. 있잖아요. 여기 데이터 테이블. 네, 여기. import spreadsheet. 네. 여기서 아까 전에 샘플 CSV. 네. 깨질 겁니다. 알아서 넘어갈 사람 넘어가고. 혼자 하고 있어. 혼자 넘어가. 가시나요? 네. 가셨죠? 네, CSV 불러주시고요. 받았는데 어디? 저는 모르죠. 문서에 카카오 파일 받기 거기에 들어있다. 네. 안 돼요. 안 돼요? 안 文件然后新建项目 문서에 工作区 정상了吗数据资料然后输入电子表格 응? 눌렀는데? 느린 거구나. 네. 됐죠? 됐죠? 선생님 찾으셨나요? 네. 아마 깨질 겁니다. 깨진 거는 기본적으로 코드 문제예요. 기본 캐릭터 셋으로 정해져 있는 건 UTF-8이라는 유니코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대부분이 엑셀에서 코드를 만드실 거예요. 그렇죠? 엑셀에서 데이터를 만들기 때문에 엑셀에서 저장하면 중국 분들은 중국어로, 한국 사람은 한국어로 돼요.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가 보내드린 건 한국어니까 찾아보시면 쭉 이렇게 옆에 리스트업이 쭉 나오죠. 맨 위로 가면 EUCKR로 있습니다. EUCKR. 나오시나요? 그걸로 클릭해 놓으시면은 이제 안 깨지실 겁니다. 그쵸? 안 깨지죠? 네. 아직 안 갔어. 여기만. EUCKR. 위. 上边. 上. 更上. 最上. EUCKR. 下边. 这就是已经选中. 됐죠? 네. 이렇게 EUCKR로 만들면은 이제 제대로 나오죠. 소스하고 타켓이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여러분들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걸로 한 겁니다. 그때 그 교실에서. 그리고 웨이트 값은 제 마음대로 했고요. 자, 넥스트 하고 이제 보시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뭔지 모를 때에는 그냥 넥스트 피니시 누르시면 돼요.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크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임포트 레포트가 나오고 여기 보면은 그래프 타입이 다이렉트하고 언다이렉트가 있죠. 다이렉트는 이건 뭐라고 했죠? 여러분 방금 했던 건 방향성이 있고 없고 방향성이 있죠. 그러면 다이렉트. 그 다음에 오른쪽 보면 뉴 워크스페이스가 있고 어펜드가 있을 거예요. 어펜드는 뭐냐면 기존에 있던 거에 덮어 씌우는 거고 뉴 워크스페이스는 새로운 걸 만드는 건데 저희는 어차피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도 상관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어떨 때에는 A 데이터를 입력하고 또 B를 또 거기다가 또 추가로 입력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 쓰는 거고요. 어펜드는. 네. 그러면은 엣지로
여기가 보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쭈르륵 뜰 겁니다. 뜨시죠? 뜨나요? 이제 피니쉬. 오케이. 이렇게밖에. 아, 예. 아, 엣질. 예. 자, 기본으로 처음에 딱 가면은 여기 왼쪽 위에 높아. 씨. 자, 노드가 있고 여기에 노드가 있고 엣지가 있어요. 클릭 한번 해보세요. 다. 그럼 노드는 점들의 모임입니다. 점들. 사람 이름이지만 어쨌든 점이죠. 점들의 모임. 그 다음에 엣지는 이 연결의 모임들. 연결 자체죠. 얘네들이. 그쵸? 소스가 있고 타켓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보면 웨이트 값에 오른쪽에 이게 웨이트 값이죠. 네. 이거는 10점 만점으로 했어요. 제 맘대로 집어넣은 거라서. 네. 자, 이제 얘를 오버뷰로 하는 데 가볼게요. 오버뷰 여기 보이시죠? 기본적인 대부분의 분석과 기본적인 시각화 작업은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네. 자, 오버뷰로 가면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스태틱스라고 나올 거예요. 오른쪽에 스태틱스 나오죠? 분석. 네. 이 분석 쪽을 가보면은 이것저것 버튼들이 있죠? 일단 맨 위에 있는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런만 누르시면은 뭔가 이상한 게 나올 거예요. 네. 나오시나요? 나오세요? 이런 거 나오죠? 런. 안 뜨신 분? 계신가요? 떴어. 맨 위에 있는 거. 네. 뜨셨죠? 네. 이거는 왜? 당신께 느린 거예요. 이건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자, 보고만 있어요. 이런 거 제가 대신 돌려줘야 돼요, 결국은. 자, 기본적으로 디그리라고 나오죠? 디그리는 뭐냐면 연결이에요, 연결. A하고 B가 있으면은 1디그리, 예를 들어서 관계가 있다. 1디그리예요. 1디그리, 1디그리, 1디그리. 디그리는 그냥 관계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디아미터라고 있죠, 세 번째. 네, 요것도 클릭 해보시면은 뭔가 나올 거예요. 뭐, 다이렉트, 언다이렉트 있죠? 저희는 다이렉트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좀 이따가 한꺼번에 할게요. 일단, 오케이. 누르시면은 관련된 이제 보고서들이 나와요. 이 보고서 읽는 법은 지금 모르셔도 돼요. 그 다음에 모듈레이티드라고 있을 거예요. 시트라는 거 아래쪽에. 모듈레이티드. 보이시죠? 요것도 한번 클릭해 주세요. 이게 뭔지는 각각의 설명은 제가 좀 이따 한꺼번에 해드릴게요. 자, 런 한 개 총 3가지죠? 네트워크 디아미터, 어드밴테이지, 에버리지 디그리하고 네트워크 디아미터하고 모듈레이티드. 맞죠? 네. 요 3가지 해줬고, 자, 요 왼쪽에 있는 건 뭐냐면은 레이아웃이라고 돼 있죠. 왼쪽 아래. 여기. 레이아웃은 말 그대로 레이아웃을 해주는 거예요. 네. 화면에다가 최소한 어떻게 뿌려주는지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이 기법들은 나중에 보시고요. 왜냐면은 클릭해가지고 눌러보면 돼요. 눌러보면 어떤 기능들인지 대충 알 수 있어요. 자주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퓨처 앤 레이골드라고 해서 원으로 만들어주는 거고, 이거는 원형이죠, 기본적으로. 딱 봐도. 원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제가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는 이판후라는 거예요. 이판후를 해주면은 얘의 특징은 뭐냐면은 가까운 건 가깝게, 먼 건 멀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 당연한 거를 여기서 구현해줘요. 잘 안 보이지만 뭔가 여기에 모여있고 여기 모여있죠. 여기 멀리 떨어져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할게요. 근데 보시면은 너무 몰려있죠, 이렇게. 보기 힘들죠. 그러면은 오티맥 여기 디스턴스라고 있죠. 맨 위에 100이라고 돼 있는 거. 이거를 한 200 정도로 올려보세요. 올리면 좀 더 떨어져 보일 거예요. 이 전체 사이즈를
키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걸. 이 밑에 있는 세팅들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숫자를 바꿔가면서 해봐도 다 알아요. 네. 어쨌든 이거는 네트워크 분석할 때 예쁘게 나오는 시각화를 위해서 하는 작업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왼쪽 위를 볼게요. appearance라고 있죠. 왼쪽 위. 여기. 왼쪽 위. appearance를 보면은 여기 보면 요거 있죠. 기본으로 컬러가 선택돼 있죠. 팔레트. 그쵸? 그 오른쪽 거 보면 뭔가 크기가 커지죠. 마우스를 가져다 대보면 사이즈라고 나올 거예요. 나오나요? 그리고 이것들을 보면은 노드 쪽에 있죠. 다. 노드하고 엣지 있죠. 여기도. 이 노드의 결국은 색깔 그리고 노드의 사이즈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이즈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보면 밑에 랭킹이라는 게 있고 유니크라는 게 있죠. 아직도 안 되죠? 돼요? 유니크가 있고 랭킹이 있죠. 유니크로 10을 이거를 100으로 해볼게요. 유니크 100으로 하면 아마 이런 식으로 바뀔 거예요. 유니크가 어떤 뜻이냐면 그냥 100 크기를 100의 점으로 해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통일해서.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렇게 할 일이 없어요. 왜냐? 디그리가 높은 거, 관계가 높은 거는 더 크게, 쬐끔한 거 더 쬐끄맣게. 보통 우리가 그렇게 하겠죠. 네. 그러면 옆에 있는 랭킹이라는 거를 클릭해 보시면은 choose an attribute라고 나올 거예요. 보면은 맨 위에 디그리라고 나오죠. 나오시나요?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나요? 디그리 나오시나요? 그러면 눌러가지고 보시면은 민 사이즈가 있고 맥스 사이즈가 있죠. 뭔지 모르겠으면 일단 apply 라고 해보면 민 사이즈는 뭐냐면 최소 값이에요. 동그라미 최소한 10은 돼야 돼. 최대는 40. 그러면 이 크기를 더 키우고 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 숫자를 변동시켜 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최소 값은 40, 최대 값은 80 이라고 하면 더 커지겠죠.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어떨 때 맥스고 어떨 때 미니냐? 디그리가 높은 거, 연결점이 많은 것들은 맥스. 결국 안 변하는데. 이거 3개 다 눌렀었는데 그게. 뭐죠? 다른 거 켜놓고 계셔서 그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랭킹에 40. 네, 나오죠? 네. 크기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뭐 적당히 이거는 사실 답이 없어요. 어떤 크기가 정답이냐? 답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내가 보기 편한 거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옆에 있는 색깔로 가볼게요. 색깔도 똑같이 디그리를 선택할 수 있어요. 랭킹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얘가 디그리가 높은 거겠죠. 진한 색이. 엷은 색이 디그리가 약한 거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은 유니크는 똑같은 색으로 고정시키는 거고, 근데 뭐가 어떤 기능이 또 있냐면은 파티션 가가지고 중간에 파티션이라고 있죠. 거기에서 모듈레이티드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모듈레이트. 여기 보이시죠? 파티션에 모듈레이티드 클래스. 클릭해서 apply를 눌러보세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갔어요? 근시 부부 모칼화 야매 진시 모칼화 놓쳤습니다. 네. 자, 여기 있으면 칼라 있죠? 네, 칼라 클릭해 보시면 있죠. 근데 같은 파일을 썼는데 왜 모양이 다를까요? 뭘 잘못했길래? 아니야,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네. 저 표가 아예 안 나와요. 다 쓰세요. 표가 안 나올 리는 없고, 저기, 선생님이 이걸 크기를 이렇게 줄여놔가지고 그렇고요. 맞죠? 네. 네. 자,
색깔 크기가 다른 거는 지금 좌우가 반전돼 있죠, 그냥. 좌우 반전입니다. apply 누르시고요. apply. 네. 좌우 반전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네, 구체적인 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이대로 안 나온 거면은 선생님들이 딴 짓을 하신 거예요. 네. 네. 다만 이 위치는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오른쪽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일로 가 있고 이게 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좌우 반전이 돼 있어요. 반전이 돼 있어도 얘의 기본 원리는 가까운 건 가까이 가고 멀리 있는 건 멀리 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반전이 돼도 가까운 거 가까이 있으면 그만인 거예요. 이런 거를 뭐 돌려주기 위해서 뭐 여기 기능도 있습니다. 여기 뭐 로테이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돌릴 수 있어요. 네. 비슷해지죠, 이제. 로테이션 했으니까 비슷해지죠, 그림. 로테이션 됐을 뿐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된 건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방금 전에 모듈레이티드는 뭐냐면은 그룹화 시켜주는 거. 아까 클러스터링 그 워드2백 했을 때도 묶어주는 건 자의적이라고 했죠. 이것도 똑같이 자의적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대신에 이거는 한 3개로 묶어준 다음에 색깔별로 표시를 해준 거죠. 네. 근데 너무 답답해요. 이거 동그라미만 있고 사람 이름이 없으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이 되죠. 그랬을 때 요 아래쪽 여기 있죠. 검은색 T자 있을 거예요. 아래쪽 보면. 보이시나요? 검은색 T 요거. 네. 검은색 T자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클릭을 하면 기본적으로 라벨이 원래 보여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죠? 왜냐면 얘가 의지하는 거는 원래 데이터 라보레이티의 노드로 가볼게요. 여기 가보시면은 데이터를 보면 이거 아이디가 있고 라벨이라고 있죠. 라벨이라고 있죠. 이 노드의 라벨이 비어 있죠, 지금. 비어 있으니까 표시해 줄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채워주면 되겠죠? 채워주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손으로 입력하면 돼요. 차준경. 근데 왠지 바보 같죠?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입력하고 있으면 이거 10,000개면 이렇게 입력할까요? 밑에 보면 가장 간단한 기능이 있어요. Copy data to other column이라고 나오죠? 나오시나요? 나오세요? 네. 여기서 ID에서 이걸 누르고 ID에서 copy to 라벨로 가는 거죠?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채워져요. 켜지나? copy data, 复式数据及其他列 ID to 라벨. 네. 네, 채워지셨죠? 아닌데. 네. 노드요. 점. 네. 라벨 비어있죠? copy data to other column. 그래서. 네. 아까 이거 네. ID에서 라벨로 가는 거죠? 네. 네. 바뀌었죠? 이해되셨나요? 여기가 안 채워졌네. ID에서 ID에서 라벨로. 네, 됐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바꾸시면 되고요. 이제 다시 원래는 작업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데이터 입력하자마자 ID에서 라벨로 가져와요. 근데 그럴 거면은 왜 ID하고 라벨을 따로 분리해 놨어? 라고 생각이 드시잖아요. 왜 분리하냐면 동명이인들이 있습니다. 사실 원래 동명이인도 있고 동명이칭도 있죠. 많죠? 이럴 때 우리는 보통 ID 값하고 라벨 값을 분리해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민등록번호가 그렇죠. 주민등록번호 다들 있죠. 동명이인 많잖아요. 본인 이름 중국에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엄청 많겠죠. 엄청 많겠죠. 근데 그걸로 당연히 이름으로는 이 사람이 구별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아이디로 구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이디하고 라벨이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컴퓨터에 기본적으로는 아이디와 라벨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하실 것들은 사실 이걸 분리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 동명이인이 나올 가능성이 극히 적어요.
그리고 동명이인이 설령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예를 들어서 김바로 1, 김바로 2. 옛날에 고등학교 때 그런 비슷한 거 있지 않았어요? 김바로 1, 바로 2, 1, 2, A, B 이런 식으로 했죠. 똑같은 이름 있을 때. 아니면은 끄즈 싸우다 김바로 끄즈 따다 끄즈 까오다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팡팡다 팡팡다 김바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를 붙여주잖아요. 그거 똑같이 하셔도 돼요. 양이 적을 때에는. 근데 그것보다 더 많으면 아이디를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가 보면 아직도 안 돼 있네요. 뭔가 깨져 나오죠. 다 이렇게 깨져 나오나요? 깨져 나오실 거예요. 이거 안 나오면은 안 된 건데. 나오세요? 다 나오시나요? 네, 안 나왔습니다. T. 다시 이걸 눌렀습니다. 네. 네. 깨져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폰트 때문에. 쯔티. 여기 보면 아리아리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 아래쪽 보면은 요거. 쯔티. 있죠? 보시면은 아리아에서는 한국어가 지원이 안 돼요. 참고로 중국어도 지원 안 돼요. 그러면은 여기 한국어 지원되는 글자체가 있겠죠? 중국어도 있고 기본적으로 웬만한 중국어와 한국어 다 지원하는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저거 바탕. 바탕. 아예 그거 말고도 그냥 한국어 적당히 아무거나 해도 돼요. 이거 안 써도 이거 다 한국어체잖아요. 그런 거 하면 돼요. 그냥 한국어체 아무거나 해가지고 해주시면 이름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시나요? 보이죠? 예, 보이시요? 보이죠? 네.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는 가장 기본적인 거를 다 해 놓으신 거고요. 이제부터는 간단한 이거를 통한 분석을 할게요. 제가 수업을 빨리 끝내자는 말을 들어가지고 2시 반까지만 기본적으로 할게요. 네? 하고서 그 다음에 얘기할게요.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다 까먹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 떠라. 자, 네트워크 분석엔 크게 3가지 많이 쓰이는 게 있다고 했어요. 기억 안 하시죠? 네. 네. 디그리라고 나왔죠? 디그리 센트로메트라고 해서 허브라고 있어요. 마당발. 그때 디그리 4, 3 뭐 이런 게 있었죠?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땡! 다른 거야. 허브 마당발. 허브. 4, 3이 뭐라고 했죠? 그 사람들 통해서 어? 왜 얘가 2고 얘가 4고 얘가 3이에요? 몇 번 간다면 이게 갈 수. 그건 또 다른 거. 네. 마당발이 뭐였죠? 마당발이? 이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 군데 연결. 몇 번 연결. 아니네. 몇 번 연결은 맞는데요. 한 1단계로 연결이 많은. 예. 내가 아는 사람이 많은. 예. 이게 사람이라면 내가 아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몇 명인지가 중요하잖아요. 친구의 친구가 많은 건 중요하지 않죠. 예. 내가 아는 사람이 많아야죠. 기본적으로. 자, 기본적으로 그랬을 때 얘 같은 경우는 디그리 4로 4명이나 알죠. 얘는 딸랑 2명 아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거를 똑같은 거를 이제 여기 그림에서 볼게요. 잠깐만. 안 떠. 이 그림에서 볼게요. 자, 디그리가 높은 사람이 누굴까요? 그림으로 봤을 때. 네. 이 사람이 뭔가 압도적으로 많이 높아 보이죠? 네. 그래서 여기 데이터 라보리티로 가보면 디그리가 도원형이 실제로 제일 높죠? 네. 소트도 돼요. 이렇게 클릭해서. 그냥 클릭해서 소트하는 겁니다. 높은 순서대로.
그래서 도원영, 백승욱, 박범석이 기본적으로 허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허브들? 네. 얘네들이 마당발들이죠. 아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인디그리가 있고 아웃디그리가 있죠. 보이시나요? 인디그리는 뭐죠? 뭘 것 같아요? 인디그리. 누군가가 나를 아느냐, 나한테 들어오는 디그리. 아웃디그리는 밖으로 나가는 디그리.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원형 같은 경우 인디그리가, 아웃디그리가 기본적으로 다 둘이죠. 가끔가다 하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이라고 했던 게 대부분 2명 아니면 1명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랬잖아요. 2명 아니면 1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명, 1명은 똑같은데, 이제 인디그리, 나한테 들어오는 거. 도원형을 안다고 한 사람은 5명이나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백승욱을 안다는 사람도 3명이나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아웃디그리하고 인디그리가 여기서는 뭐 아웃디그리가 거의 뭐 3 아니면 2니까 적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 중요한 게 달라지죠. 어떨 때는 인디그리가 많을 수 있고 아웃디그리가 많을 수 있고. 네. 그 각각이 다르고. 자, 그 다음에 이게 허브. 그 다음에 링커, 연결자라고 있었죠. 이게 뭐였죠? 서침 씨 아까 얘기했는데. 링커, 연결자. 네? 그룹? 네, 거의 비슷한데 이 사람이 없어졌을 때 얼마나 역할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얘 아까 허브였죠. 근데 얘가 없어진다고 이 전체에서의 피해는 사실 얘만 없어지는 거죠. 새로 없어질 애들. 얘가 없다고 해서. 근데 얘가 없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얘하고 완전히 분리가 되죠. 네. 말 그대로 그룹과 그룹을 연결시켜주는 리엔지에다. 그쵸? 링커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여기로 올게요. 자, 여기서 링커가 누굴까요? 네, 이상민, 박범석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도원형도 당연히 중요한 링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근데 특히나 별로 링크가 없는데도 많이 있는 사람은 이상민, 박범석이겠죠. 왜냐하면은 얘와 얘네 둘의 딱 하나의 연결로만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쵸? 이해되시죠? 여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러면 실제 이거는 그림으로 봤을 때 직관적으로 볼 수는 있어요. 실제 수치가 어떤지는 궁금하죠? 그러면 보면은 여기 보면 비트위니스 센트리티라고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끌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위치 옮길 수도 있고. 보면 도원영, 이상민, 박범석. 보면 이상민, 박범석은 이해되는데 왜 도원영이 이렇게 높아? 기본적으로 허브는 높을 수밖에 없어요. 원래가. 네. 당연하죠. 근데 도원영이 없어지면 얘네가 아예 없어지죠. 이렇게 세 명이. 얘도 나름 이 위치 네트워크 상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허브이자 동시에 링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 분석을 할 때에는 이제 여기 이렇게 양쪽으로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도원형은 디그리도 8이고 비트위니스도 16이죠. 뭐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허브이자 링커인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상민 같은 경우는 디그리가 3밖에 안 돼요. 얘는 아는 사람이 3명밖에 없어. 사실. 근데 비트위니스는 16으로 거의 도원형하고 비슷하죠. 네.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당장 아는 사람은 적어도 링커로서 대단히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센터. 센터가 무슨 개념이라고 했죠?
중심자. 중심자가 뭐였죠? 중결, 연결고리, 그건 링커. 센터. 전염병을 생각하라고 했었는데. 네? 발원지라는 것보다는 전파. 전염병을 생각하라고 했어요.传染病. 뭐였죠? 어떤 의미였죠? 어떤 사람이 전염병에 감염됐을 때 전체에 퍼지는 속도가 얘가 빠를까요? 얘가 빠를까요? 얘가 전염병에 걸렸어요. 전체에 퍼지려면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만 거치면은 전체에 다 퍼질 수 있죠. 전염병이. 근데 얘가 전염병이 걸렸어요. 전체에 퍼지기 위해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을 거쳐야지 전체 네트워크에 퍼지게 되죠. 전염병에 걸렸다고 했을 때. 이걸 가쉽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가쉽. 좌원. 자, 얘가 가쉽을, 좌원을 전파를 해요. 그러면 얘는 엄청 빠르게 금방 전체에 좌원을 전파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트위터에서, 트위터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사람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한마디에도 여러 사람한테 금방 퍼뜨릴 수 있겠죠. 근데 센터는 얘는 어떤 말을 해도 전체로 퍼지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조금 생각해보면 얘도 나랑 허브잖아요. 1대1로 아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무조건 전파를 잘하는 건 아니죠. 네. 왜냐하면 전체 네트워크에서는 역시 변두리니까. 네. 그러니까 전파와 허브가 미묘하게 다르다라는 것만 인지하고 있으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은 아까 이 네트워크에서 누가 전파력이 셀까요? 박범석? 사실 이거는 너무 단순해가지고요. 그래프가. 기본적으로 제가 방금 전에 뭘 했냐면 아까 랭킹에서 디그리라고 돼 있잖아요. 그쵸? 디그리는 허브를 따지는 그 기준이었죠. 근데 제가 살짝 바꿨습니다. 이거를 크로니스 센트리티, 이게 그겁니다. 잠깐만요. 더 극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20에 40. 네. 여기에 지금 현재 전파력 지수는 이래요. 얘네들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이거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면 여기 사람이 별로 없고 여기 사람이 많으니까 이 네트워크에 여기에 훨씬 더 가중치가 많이 붙은 거예요.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 전파력은 얘네들이 훨씬 더 높은 거고 이거를 아까하고 똑같이 데이터 라보레이터에서 보시면 도원영이 제일 높고 그 뒤로 박범석, 백승욱, 차준경이 전파력 그 다음 순위로 이렇게 쭉 높죠? 보이시나요? 네. 그 다음에 잘 보면 크로스니 센터리티가 있고 하모니 크로스니 센터리티가 있죠? 네. 이거는 거의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거의 순위가 거의 똑같죠? 숫자만 미묘하게 다르죠? 네. 계산 방법이 미묘하게 다른데요. 그냥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해놓고 난 이걸로 했습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선. 이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문제지만.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비트위니스, 이게 뭐냐면 링커. 비트위니스 있죠? 이렇게 바꿨죠? 이 비트위니스는 뭐냐면 링커. 그러면 링커라고 아까 높게 나온 사람들이 더 진하게 나왔죠? 네. 자, 이게 기본적인 시각화 방법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모듈레이티드만 더 할게요. 아까 저희가 모듈레이티드 클래스를 총 3가지로 나눠져 있었죠? 2가지로 나눈 분도 있을 텐데 어쨌든 3가지로 나눠져 있었죠. 얘가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오른쪽 보면 모듈레이티드에서 런을 해준 거예요. 저희가.
기본이 랜덤이고 웨이트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1.0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자, 이 1.0을 제가 예를 들어서 그룹핑은 자의적인 거라고 했죠. 제가 레졸루션을 0.5로 잡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총 분류가 4분류로 바뀌었어요. 더 세분하게 쪼개진 거죠. 네. 그러면은 아까 제가 1을 0.5로 했을 때 3개가 4개가 됐죠. 분류가. 그러면은 얘를 3, 5로 더 숫자를 키워주면 어떻게 될까요? 분류가 2분류가 되거나 분류가 아예 없어지겠죠. 그러면은 뭐가 정답인가요? 정답은 없어요, 사실. 네. 정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왜냐하면 분류를 얼마나 세분화하겠냐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답이에요. 내가 이 정도까지 분류하고 싶어. 세분화 심히 하고 싶어. 드시하고 싶어. 라고 하면 더 세분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세분화할 필요가 없어. 라고 본인이 생각하면 세분화 안 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건 직관적으로 보면 되는 거고 굳이 보면 여기 모듈레이트 클래스라고 있죠. 이렇게 분류된 게. 왜? 오른쪽 표에 보면. 그래서 0, 1, 2라고 돼 있는데 같은 숫자로 돼 있는 게 같은 그룹인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간단하게 요 데이터 측면에서 정리를 하면 디그리라고 있었죠. 이 디그리가 허브 1단계로 연결된 사람이 많은 거. 이거 기본적으로 중요하겠죠. 이거 이 정도 인원이면 뭐 사람 손으로 마당발 구하는 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박정원 선생님이죠. 그냥. 어렵지 않아요. 이 정도 숫자 되면. 근데 사람 숫자가 1000명, 2000명, 하다못해 100명만 돼도 허브 구하기 쉽지 않아요. 정말 사람마다 완전히 달라져요. 100명만 돼도. 그렇기 때문에 100명일 때를 생각해서 이런 허브가 있고, 그 다음에 비트위니스, 연결자라고 했죠. 링커. 링커는 조율 관계예요. 그러니까 허브가 반드시 링커는 아니에요. 연결을 잘해주는 사람이 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니스 혹은 하모니 크로스니스라고 불리는 뭐죠? 센터, 중심자가 있고 이거는 전염병이나 좌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얼마나 좌원을 잘 전파할 수 있느냐, 빠르게 전체.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물론 되게 단순한 네트워크일수록 허브가 곧 링크고 링커가 곧 센터예요. 단순할수록. 이건 좀 단순할 거죠. 근데 얘가 점점 복잡하면 복잡해질수록 허브 따로, 링커 따로, 센터 따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개념을 명확하게 해놔야 돼요. 그러면은 개념만 명확하게 하면은 사실 나머지는 지금 저희가 방금 했던 게 제가 뭐 특별히 프로그램 명령어를 썼나요? 안 썼죠? 그냥 클릭만 했죠, 거의. 그리고 이 클릭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어차피 기본적으로 여기서도 저장이 있습니다. 저장이 있죠? 저장을 해가지고 뭐 저장을 해놓으면 제가 저장할게요. 그러면은 그렇게 꺼도 그냥 더블 클릭하면 다시 켜져요. HWP 저장하고 똑같아요. 다만 뭐 한 가지 얘네 버그가 있는데 깨져 나오죠. 폰트가 맞아도 이거 그냥 요 밑에 있는 T자를 껐다가 켜주면 다시 나와요. 뭐 이렇게 그냥 다시 켜주면 되고 나 이거는 그대로 놔두고 싶어. 근데 내가 이런저런 이상한 테스트 하고 싶어. 파일 복사하면 돼요. 이렇게. 복사하면 복사본 나오잖아요. 그쵸? 이 복사본에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이것저것 하고 안 되면 그냥 지우면 되고. 그리고 이것저것 여러분들이 바꿔보고 싶은 건 바꿔보셔도 돼요. 그렇다고 망가지지 않아요. 망가지면 다시 올리면 되고. 그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일을 할 때는 그냥 마음대로 이것저것 클릭해 보세요. 제가 알려드린 부분은 핵심 부분이에요. 그냥 핵심만 알려드린 거예요. 많이 쓰이는 기능.
근데 그거 말고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스태틱스도 여기 지금 분석하는 거 있죠. 제가 런 안 한 것도 되게 많죠. 이것도 뭐 이것저것 해서 쓰이긴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쓸 일이 없어서 네. 여러분들이 아직은 일단 지금 제가 한 게 기본이고 기본을 이해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가는 거지 이것도 원래 기본도 한 번도 안 해본 상태에서 이거 해봤자 의미가 없어서 근데 이쪽에 있는 거는 대부분이 시각적으로 꾸며주는 내용이에요. 얘를 시각적으로 꾸며준 내용이니까 이것저것 바꿔보면은 곧장 시각적으로 다이렉트로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툴일 뿐이고 방금 전에 제가 쓴 툴은 개파이라는 툴이에요. 개피라고도 하고 개파이라고도 해요. 미국하고 영국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어디서는 개피라고 하고 어디서는 개파이라고 하고 진짜 어쨌든 뭐 개피 개파이 뭘로 쓰셔도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무료의 오픈소스 분석 툴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무료로 기본적으로 이거 말고도 한국 기업의 넷마이너라고도 있습니다. 한국 기업에서는 넷마이너라고 나름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유료예요. 안타깝게도. 예쁘기는 그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더 예쁘게 나와요. 근데 UI도 이거 거의 비슷해요. 실제로. 여러분이 굳이 비싼 거 쓸 이유는 없잖아요. 공짜가 있는데. 공짜의 기능 좋은데. 이것도 나름 이것저것 기능들 다 있고요. 플러그인이라고 해가지고 오픈소스인데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중에서 장소도 있겠죠. 공간. 뭐 베이징, 상하이. 베이징과 상하이 사이의 무역량, 물류량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우리우량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샹강 더 트위터량하고 그다음에 뭐 타이완의 그다음에 상하이 간의 리트윈량 상호 간에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러면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지리 관련된 것도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지오 코딩이라고 해가지고 플러그인에 지오 어쩌고저쩌고 텐데 나 이미 설치돼 있나? 제 거엔 이미 설치가 돼 있어서 지오 찾기 귀찮아. A, B, C, D, E, F, G 다운이 안 돼 있네? 지오 레이아웃이라고 있어요. 네. 지오 레이아웃.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위도하고 경도 있죠. 위경도, 웨이징도만 입력하면은 그 노드에다가, 그러면 그 노드를 지도의 위경도에 표시를 해주는 거. 별거 아니에요. 결국 지도라고 해도 위도하고 경도 정보만 알면 표시해 줄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플러그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모든 거를 여러분들이 해볼 수는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것들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12시 반까지 와도 돼요. 아셨죠? 대신에 꼭 해오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침 씨는 미리부터 준비해가지고 데이터 다 모아놨죠? 그 미리 저한테 주셔도 돼요. 네? 미리 주셔도 되고 그러니까 데이터 단계까지 해도 되고 아니면 난 이런 걸 하고 싶다도 되고 다음 시간 전에라도 카톡으로 저한테 이것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모아야 될까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은 아니면은 나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한 10줄 정도로 이런 데이터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하면서 10줄 정도만 만드셔도 돼요. 많이 만들 필요 없어요. 10줄. 10줄이면 사실 1시간도 안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네트워크 분석을 하셔도 되고요. 언어 분석을 해도 되고 언어 분석 중에 한국어만 해도 되고 중국어만 해도 되고 뭐 3개 다 하고 싶으면 다 하고 말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어 분석도 하고 중국어 분석도 하고 네트워크 분석도 하고 다 하고 싶으면 다 하고 하나만 하고 싶으면 하나만 하셔도 돼요. 아니면은 기술적인 건 잘 모르겠다. 내가 추구하는 가설은 이런 건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의문만 가지고 오셔도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다음 시간 전에 저한테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의 데이터를 이렇게 할 거다. 데이터 이렇게 할 거다. 제가 말하고서 일주일 내로 정해졌죠. 그 다음에는 수집하는 거였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미리미리 땡겨 놓으면은 사실 선생님들 대부분의 데이터가 수집하는데 상당히 걸릴 겁니다. 최소 일주일에서 2주일은 걸릴 겁니다. 프로세스는 10줄만 있어도 미리 만들어 놓으면 되거든요. 거기다가 대입만 시키면 되니까. 물론 실제로 프로세스를 운영하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맞닥뜨려질 거예요. 당연히. 그때는 수업 시간에 뭐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제는 수업 시간에 제가 얘기해 드리고 공통적으로 나오지 않고 개별적으로 나오는 문제는 제가 원격으로 처리해 드리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본적으로는 다 각자 주제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다음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뭘 할 거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가 있다면 이런 거다. 라고 얘기하는 시간. 10분 내로. 그리고 다른 사람 거를 보면은 상당히 도움이 돼요. 생각보다. 아, 저 사람은 저런 문제를 저렇게 해결했구나. 저 사람은 저런 문제가 있구나. 이거는 내 영역에서 이런 식으로 해도 생각해도 되겠네? 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보다 대상은 좀 빨리 정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는 구하기 제일 쉬운 건데 제일 빨리 했어요. 노래 가사. 구하기 제일 쉬운 거예요. 진짜. 근데 뭐였죠? 트위터 왕창 끌어모으는 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생각보다 버벅거리고 선생님은 아예 텍스트본이 없죠? 얘기하셨던 게 데이터 구하는 난이도도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긴 하는데 제가 도와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텍스트가 있어야 돼요. 텍스트 분석을 하려면. 네트워크 분석을 할 거면 설문조사를 해야 될 필요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한중 여기 문화학과에 지금 현재 네트워크 관계 학생들 여기 많지 않으니까 뭐 한중 뭐 중문과 전체 다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접근해도 되겠고 아니면 중국인 학생들 간의 네트워크 해도 되겠죠. 네트워크 분석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도 되고 뭘 접근하시는지는 본인들 자유예요. 여러 개를 해도 되고 하나만 해도 되고 그래서 모든 테크닉적인 거는 일단은 제가 도와드려요. 그러니까 테크닉에 부담을 전혀 가지지 말고 그리고 내 질문이 바보 같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다 물어보세요. 이해되셨죠? 네.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튜토리얼은 이제 끝이고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는 그냥 연습이고 큰 의미가 없다. 왜냐? 본인의 거를 본인이 스스로 건드려 보지 않는 이상 뭘 알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단순한 거라도 직접 자기가 자기 손으로 돌려보고 자기가 여기도 방금 전에 클러스터링 있고 뭐 의미 연산 있잖아요. 농민이 어쩌다 이렇게 얘기해봤자 아무 의미 없고요. 왜냐? 여러분 이하오 원젠 몇 번이나 봤어요? 중국 사람이죠. 이하오 원젠 몇 번이나 봤어? 본 적 없죠? 이하오 원젠이 나왔다. 그럼 끝나잖아요. 그쵸? 근데 쪼제룬 노래는 얼마 많이 들었어요? 보니까 들어본 적이 있는 노래가 별로가 없었어요. 없어요? 생각보다 별로 없었어요? 네, 생각보다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많이 들어본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유명한 노래들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토대로 본인들의 직관이 이미 있죠. 네. 근데 그 직관이 분석을 통해 가지고 나오면은 아 얘가 이렇구나 라고 이해하기가 훨씬 더 좋아요. 각자 전공 영역이 있고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현심 씨는 뭐 그거 하는 거고 일단 지금 있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추가해야 될 데이터가 뭐였죠? 뭐 추가한다고 그랬죠? 아 OS인지 아닌지 그 분류 사실 그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일단은 여기 기본적으로는 뭐 이것저것 분류가 진짜 많아요. 뭐 앨범별로 작사가별로 연도별로 막 이렇게 쫙 돼 있어요. OS별로. 근데 일단은 전체 한번 해보고 작사가별로 해보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하면서 좀 더 깊이 파고드는 그 방식으로 하는 거를 권장드리고요. 나머지 분들은 최소한 기획 제일 좋은 건 중간에 저한테 물어보시고 데이터까지. 데이터라고 해서 뭐 방대한 거 생각하지 말고 엑셀에다가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데이터로 10줄 금방 만들잖아요. 어떤 걸 만들든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드는 데이터 형식이 처음부터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제 메인 전공은 데이터 아키텍처라고 했죠. 데이터 설계인데 처음에 데이터를 잘못 만들면 어떤 분석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틀려도 되니까 이것저것 난 이걸 하고 싶은데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라고 계속 얘기해 주셔도 돼요. 네, 아셨죠? 네. 다만 공휴일에는 제가 거의 응답을 못 할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공휴일에는 아기를 저 혼자 봐야 돼서요. 지금은 네, 다음 주부터는 돼요. 네.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여유롭게 대답해 드릴 텐데요. 어쨌든 공휴일에는 안 되고 주중에는 뭐 목요일이나 금요일 그때 계속 물어보셔도 되고 다음 주 월요일도 되고 뭐 데이터를 보내주셔도 되고 이것저것 다 하셔도 돼요. 아셨죠? 이제부터 남은 거는 특히 선생님들은 알아서 하시고요. 두 학생들은 중요한 거는 절 이용하는 거예요. 리용워. 저를 얼마든지 본인의 전속 프로그래머라고 생각하고 나 이거 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계속 피드백을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이득인 거예요. 아셨죠?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